예, 이 채널은 김소연 변호사님의 잘남, 김소연 변호사님의 잘남,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님의 어떤 파이팅을 위한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100억대 집단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셨는데 명분이 이래요. 일반 국민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벌써 거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김소연 변호사를 지지하는 게 저는 진짜 일생의 영광. 이런 분을 모실 수 있게 된 게 참 저는 정말로 정말 저 스스로가 생각만 하면은 눈물도 핑핑 돌고 이랬습니다. 이게 참 그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양반들이 기사를 이렇게 뭔 기자들이 기사를 이렇게 따로 썼어 그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이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언론을 믿으면 안 돼. 이게 딱 봐. 이게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손해배상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아니 이게 변호사인 그녀는 더 잘 알고 있다. 이걸 씨발 뭐 알면서 하면 좀 어때 그거? 알면서 하면 안 되나? 변호사라고 법을 다 알아야 되나? 법 좀 모르고 저기 해도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그녀는 고시를 준비했고 그러던 중 출산했다. 거기서 공부방 교습소 운영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이게 벌써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렇게 신뢰도가 없는 이런 언론이라는 거예요. 김소연 변호사님은 공부방 교습소를 운영한 게 아니에요. 학원을 운영하신 거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신 저 부군께서 김소연 변호사님의 부군께서 학원 운영하셨고,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당시 그 고졸이신데, 근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배 없는 거요. 이게 신랑이 이 부군께서 고대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고대 나온 거지 뭐 그게 비슷한 겁니다. 부부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과외를 이 부군께서는 학원을 운영하시고, 김소연 변호사께서는 이제 고대라고 하고 다니면서 과외를 하셨다. 이런 사실관계도 파악을 안 하고 뭔 이게 언론이요?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게 기자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요. 날카로운. 그래도 사실관계는 어쨌든 간에 잘 모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좀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미국처럼 집단 소송으로 손해의 수백 배를 청구하는 법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 없을 수도 있지. 없는 법 갖고 변호사가 뭐 하면 안 되나? 까진 놈이고 참, 근데 까지고 오케이.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미국 등에서는 통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대요. 미국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발점,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요.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하지만은 이 김소연 변호사께서 이번에 조국 전 장관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사람한테도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김소연 변호사님 인터뷰 잘하셨구만.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불법 행위 때문인지 직접 당사자인지 인과관계가 증명돼야지요. 무엇보다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행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신적 피해는 주장할 수 없는데 이것도 역시 기자가 질문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벌써 이게 죽겠네. 그러니까 조국의 거짓말 때문에 머리칼이 빠지고 혈압이 오르고 미치겠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한의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하시는 거요. 얼마나 참 세상에 여러분들 진짜 이게 김소연 변호사님이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대머리를 봐시오. 대머리 봤는데 예?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예? 그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예? 막 혈압이라 그 누가 신경 쓰냐고. 하지만 우리 김소연 변호사께서는 예, 탈모인을 위한 예, 탈모인과 혈압 한의원거정 이 한의원이 요즘에 조금 불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어떤 경제적인 여기까지 이제 신경을 쓰신다고 봐야 된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 콩가루집에서 커가지고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넓은 마음을 이런 태평양 같은 거요. 이거 그야말로 나는 요즘에 사람들이 왜 자꾸 저기 김소연 변호사님한테 무슨 조국 소송 어떻게 됐느냐? 그 소송 어떻게 됐느냐? 자꾸 물어보고, 그 소송비, 그거 자꾸 얘기하는, 참나 죽겠네, 사람들. 왜 이렇게 치사해요, 그래?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사 다 났구먼, 그때. 탈모와 혈압, 그리고 한의원 부흥을 위해서, 그거 한 거요. 그거 뭐 잘못됐쇼, 그게? 자꾸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말아요. 그거 돈 뭐 까지고. 아니, 돈 그렇잖아. 양복 주머니에 넣었는지,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지, 어디 있겠지? 그걸 뭐 좀 쓰다 보면은 뭐 맥주도 한 잔 먹고, 쓰다가 다이소 가서 물건도 좀 사고 이러면은 그거 언제 다 챙기냐고, 그거를. 큰일 하는 사람은 그런데 쪼잔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변호사님, 어떻게 그걸 다 신경 써요? 참, 내 웃기는 사람들이 진짜. 조국의 행태를 비판. 또 이것도 역시 질문이에요. 예, 기자님께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 조국의 행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참, 무슨 기자님, 우리 변호사님한테 상식 같은 걸 요구하래. 상식은 무슨, 기자님 잘 들어요. 어디, 조선일보 기자님은 참, 김소연 변호사님은, 애초에 상식이 없는 집에서 자라슈. 그 집에 상식이 어디쇼? 그 집에 딸 팔았대요. 딸도 팔고 아들도 팔고. 근데 아들은 이제 미수에 그쳤고, 아들은 미수에 그쳤는데, 뭐 아버지가 가위 들고 이거는 근데 가위는 조금 아마 아버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에 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뭐 기자님이 이러십니다. 이거 이제 변호사님이 얼마나 딱 부러지게 정말 야무지 이 대답을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딱 바로바로 하신단 말이에요. 딱 법률가라면 이런 사건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대다수의 법률가라면 당연히 안 맡을 거다. 왜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고 말 같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누구 하나는 예라고 해야 되는 거요. 그게 희생 정신인 거요. 이게 이 세크리파이스. 이게 희생 정신이지. 이런 걸 높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가의 상식 같은 걸 왜 들이밀어요, 여기다가. 변호사가, 법률가요? 법률가인가? 하여튼 간에. 아니, 변호사라고 해서 그거를 저거를 일일이 생각을 하고 해라 그러면은, 그건 너무너무 가혹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면은 누가 변호사를 하려고 그러셔. 아니, 그리고, 저기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법 다 지키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요. 변호사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님은 법을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요. 여러분들은 법을 모르는데도 법을 조금 어기는데, 그러면은 김소연 변호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어겨도 되는 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참, 나 진짜 사람들, 아마 이거 들으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실 거요. 제가 지금 이게 빈틈이 없잖아요. 이것도 어디를 뭐 어떻게 찌르고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런 철벽 같은 이런 논리를. 다 우리 변호사님 따지죠 또. 법률가라면 이런 사건을, 대다수의 법률가라면은 이런 사건을 맞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저는 상대가 조국이기 때문에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가 조국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이런 야망. 그리고, 조국이면은 장관이요. 전 장관한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한다. 그래, 기자님 말대로, 상식에는 안 맞을 수 있죠. 상식에는 안 맞을 수 있으나, 그래도
앞뒤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여러 번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해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 어릴 때부터의 그 가정 환경부터 해서 뭐 저 어머니 괜찮으실래나 모르겠네 화분 그거 근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아니 이렇게 불쌍하게 크고 불쌍하게 큰 사람이 그 모진 학대를 견디고 저번에 폐지에는 그래도 누구 아스팔트를 뚫은 뭐 꽃이라고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아스팔트를 뚫든 뭐를 뚫든 간에 이렇게 불쌍하게 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오.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어 하면 시켜줘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정치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법률가는 정상적인 법률가는 맞지 않겠지만 김소연 변호사께는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요. 이게 뭐 잘못됐냐고. 정치하려면 해야지.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김소연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김소연 변호사님의 어떤 마음을 나는 정말 잘 알고 어제 저 편지 준 그 양반보다는 내가 낫지. 그 양반은 그 안티요 그거는 나야말로 저거지. 이 뭐라 그래 100% 이길 수 없는 소송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이벤트로 하겠다는 거냐?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저 자신이 주목받기 위한 의도는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법도 모르는 변호사라고 저를 손가락할지 모릅니다. 아이 김소연 변호사님 이거는 아까는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요? 아까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왔다면서요. 상대가 조국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이거 안 맡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나는 참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집중 포커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변호사님이 지금 나도 깨달았네. 나도 지금 깨달았어요. 깨달은 건 여러분하고 나눠 써야지. 이게 아까 김소연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 정치적 의도는 갖고 하는 거다. 하지만 이게 정치적 의도는 갖고 하는 거지만은 주목받기 위한 의도는 없으신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봐야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의도하고 정치적 의도는 있으나 주목받기 위한 의도는 정말로 없다. 여러분들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그냥 똑 부러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왜 조국에게 배상액을 100억 원이나 했나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상징적 재판이면 1억 원 정도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딱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조국 집안은 돈을 밝히는 집안이고 좌파 진영에서 떠받들어 모시는 그의 위상에 맞게 100억 원으로 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100억 원 좋습니다. 1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랬더니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원고를 10,000명을 모집해서 각 1만 원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럼 1억이에요. 1억인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벌써 머릿속에 계산기가 다 돼 있어요. 벌써 딱 돼 있어. 인지대 및 송달료가 3,500만 원이 들고 패소 시 조국 측에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 약 6천만 원에 세금까지 내면 제가 몇백만 원을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10,000명을 모집해서 10,000원씩 부담을 하고 그 변호사님이 몇백만 원 손해보고 그럼 그 돈 갖고 1억 중에 6천만 원은 조국 줘야 된다. 그거 알고 시작하신 거다. 어디가 징벌적이라는 거요? 아니 6천만 원 받으면은 나 같으면 6천만 원 바꿨는데 그냥 6천만 원 받고 무슨 징벌? 그 벌을 누가 주는 거? 어디가 벌이요? 이게 6천만 원을 받으면은 나 같으면 욕 한 마디 먹고 말지. 왜 6천만 원에 네, 여러분들 이게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벌써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조국의 조국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지만은 조국이 6천만 원을 가져가지만 확실히 6천만 원을 가져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손해 본대지 않습니까? 본인도 몇백만 원을 뭐 몇백만 원 손해 보는 거 그 부분을 높게 사야 되는 거요. 그게 까지놓은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1인당 6,000원씩 10,000명 모집해서 1인당 6,000원 쓱 조국한테 주는 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너는 새끼야, 넌 잘못했어 임마.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조국 이놈 자식아, 너 이 새끼 너 임마
너 돈 받아. 내 돈 6,000원.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6,000원 해갖고 10,000명 서갖고 6천만 원 쭉 준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조국이가 돈 받으면서 땡볕에 서갖고 돈 받으면 얼마나 힘들 것이오. 예, 그 징벌이지. 예, 맞네. 예, 그래요. 예.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일단 조국 땡볕에 세워놓으면은 그때 6,000원씩 주는 사람들도 줄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참내 죽겠네 진짜 환장하고. 하여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김소연 변호사님도 몇백만 원을 손해 볼 것 같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만. 예,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딱 요 부분만 여기에만 집중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 국민에게 모금한 소송 비용으로 조국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벌써 이 시적인 감성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문학적인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셔요. 예, 이 시민들이 만 원의 행복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한다. 예,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만 원을 그게 그래도 6천만 원이면 큰 돈이요. 그게 6천만 원 큰 돈이지. 그게 작은 돈이 아니요. 그게 6천만 원이면은 그게 무겁잖아요. 조국이가 그거 들고 옮기려면 얼마나 무거울 것이오. 그 무거우니까 저건데 그러면은 시민들께서는 그 행복을 어디에 느끼셔야 하느냐. 저희 시민들께서 느끼셔야 되는 이 어떤 행복의 포인트, 딱 그 행복 지점, 딱 거기를 그게 그 행복을 느껴야 하는 곳이 어디냐? 거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요. 예, 인지대 송달료를 3,500만 원 갖다 주고 3,5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으로 하면은 1인당 3,500원이죠. 예, 3,500원은 저쪽에다 법원에다가 그리고 조국이한테 6,000원 주고 남는 500원 가지고는 알아서 뭐 깎아 사 먹든지 쭈쭈밥 빨든지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됐지 그러면은. 아니 조국이한테 10,000원 다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6,000원 준대잖아. 그럼 500원 남잖아 또. 예? 이런 행복이 어디쇼. 행복한 거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은 이 어떤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의 이런 정말 이 바다와 같은 이 어떤 인간미, 이런 인간미를 높게 보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아니 변호사가 법조 모를 수도 있지. 뭐를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아마 내 생각에 이 기자님이 우리 이 조선일보 기자님이 우리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의 어떤 딱 부르심 그리고 이런 어떤 패기 이런 패기에 아마 질려버렸을 거예요. 질려버리고 그냥 도망가지 않았을까. 저는 벌써 아까 사실관계도 파악 못했잖아요. 김소연 변호사님 고대라고 고대 다닌다고 고대 나왔다고 그러고 남편이 학원 하는데 본인이 학원 다닌다고 그러고 뭐 저거 하는 것도 과외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조선일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님이 기가 질려서 도망갔을 거다.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렇게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이게 기자님도 이게 기가 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변호사님 벌써 다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이 눈빛이 벌써 이게 맞고 살면 맞고 큰 애들은 달라요. 이게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은 저번에 내가 말해 심하게 맞았잖요. 심하게 맞았잖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혈통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도 어떤 빠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친딸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친딸 친구하고 화분으로 맞다이를 까시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 변호사님은 그 상황에서 친구 편 들으시죠. 예, 친구 편을 우정을 중요시하고 이런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뭐 조선일보는 그렇고 이제 우리 굿모닝 충청, 굿모닝 충청에서도 우리 이제 변호사님 기사를 내주셨어요. 벌써 이게 김소연 변호사님 벌써 딱 멋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아하게 상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우아하게. 아이 변호사님 자꾸 변호사님 우아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요. 뭘 어떻게 살았는지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우아는 자꾸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나아가셔야 될 어떤 캐릭터성의 어떤 이거를 갖다 강조하셔야 되는 거는 우아, 교양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우아나 교양 이런 거는 그런 거를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되지. 그게 아니 스케치북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오. 스케치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우아를 그려요 거기다가. 이 캐릭터성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변호사님께서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굿모닝 충청, 굿모닝 충청에서 우리 변호사님에 대해서 참 변호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굿모닝 충청에서는 저 변호사는 법도 모르는 변호사가 맞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자신이 모르는 법리가 무언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는 거다. 그리고 또 일반 사건보다 법리 검토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소송을 모르고 소송을 기본 법리도 기본 법리도 모르고 덤비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법도 모르는 변호사다. 아이 참네 이분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요.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변호사로서가 아니에요. 변호사로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변호사로서 김소연 변호사께서 그래요. 법 몰라요. 법 모릅니다. 법리 몰라요. 언제 알아시오 이 양반이? 법리 있다는 게 왜 중요해요? 김소연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의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방식이요. 접근 방식이 아주 글러먹었지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느냐? 나는 상대가 조국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거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를 지금 와서 김소연 변호사한테 왜 너 법 모르냐 이렇게 혼내면 뭐 할 거요? 언제 알았냐고? 몰랐어 처음부터. 법 처음부터 몰랐고 법리 처음부터 아예 그 자체를 몰랐는데 그걸 뭐를 왜 지금 와갖고 법 모른다고 그러고 법리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요? 짜증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거라고. 정치적 의도는 갖고 있으나 주목받기 위한 의도는 정말 없다.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말아먹어야지. 그거를 무슨 기본 법리도 모른다, 무책임한다, 법도 모른다. 참,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없이요. 애초에 없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 그러면은 지금 와서 배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참,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 얼마나 불쌍해 것이오.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모질게 말하면 안 되는 거요.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래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 원래 출신이 저쪽이란 말이오. 좌파 쪽이란 말이오. 그런 사람한테는 더 한층 이인권, 인간적인 어떤 따스함, 너는 잘못 없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가뜩이나 불쌍하건데 상처 안 받지. 이게 뭐요? 이렇게 법도 저도 모른다. 저도 모르는 건 없구나. 법도 모른다 이러면은 너무 저거잖아요. 너무 차갑고 냉정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이 여러분이 자꾸 돈 어디 김소연 변호사님이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김소연 변호사님 방송 다 봤슈. 죽을 뻔했슈 진짜 죽을 뻔했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은 와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이걸 다 볼 정도의 정신력이면은 난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 겁니다. 하여튼 거기 저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저희 변호사님께서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분명히 소송 비용 그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은 다 모르는 척하는 거요? 자꾸 맨날 대답하라 그러고 변호사님이 뭐라 그러시오? 소송 비용으로 800만 원 썼고 그리고 8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800만 원 소송비 쓰고 800만 원 남은 거 가지면 안 돼요? 가지면 되잖아. 변호사님인데.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런 집구석에서 커버하시오? 안 커버하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800만, 난 더 주고 싶으네. 그거를 800만 원 그거 그냥 가지라고 그러면 되지. 그걸 뭐를 그렇게 해요, 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괜히 김소연 변호사가 범죄자 같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800만 원 슈킹한 사람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슈킹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김소연 변호사도 떳떳해지고 그러면은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게 윈윈이라는 거요. 이런 게 자꾸 이 부분은 그냥 돈 문제 이런 거는 깔끔하게 그냥 잊어버리세요. 딱 김소연 변호사 준 걸로 딱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속 시원하지. 그 원래 계획이 이거 있잖요. 원래 계획은 인지대 및 송달료가 3,500이 들고 조국한테 물어줘야 되는 게 6,000이고 세금 이런 거 해서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몇백만 원을 손해볼 것 같다. 근데 김소연 변호사는 손해 안 봤단 말이오.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손해 안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다 같이 손해볼 생각을 해요? 참 사람들 생각 못해서. 아니 김소연 변호사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됐지 뭘 그래요? 참네. 이런 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그래? 여러분들이 참 제가 지금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지금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야속한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 변호사님 찍소리 안 하고서 가만히 그냥 당하고 계신 거 아니요? 이 피해자요, 피해자. 이 피해자인데 우리 변호사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예? 우리 이게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자 이겁니다. 퍼즐 맞추면은 변호사님이 이 어릴 때 많이 맞았잖아요. 예? 많이 맞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과연 화분으로 친구만 때렸을까? 집에 화분이 있었으면은 우리 변호사님도 그럴 수 있는 거요. 뭐 찍히고 뭐 이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블랙아웃이라든가 단발성 치매 같은 경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까먹을 수 있는 거요. 법리 까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우리 변호사님을 너무 놀리지 마시고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변호사님을 국회로 보내줘요. 정말 나는 소원입니다. 국회로 우리 변호사님 가서 우뚝 서시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요. 그게 힘들게 살아온 거 여러분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구석에서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거까지는 뭐 좀 친해져. 오면은 또 어때요? 오면 좀 어때요? 새롭잖아요. 아니 방송 중에도 똥 싸러 가는데 뭐 괜찮아요. 얼마나 새롭습니까? 국회에 누가 똥 치라고 댕기면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누가 국회에 똥 치러요? 이 나라 역사를 여러분 이 나라 역사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란 말이오. 어떤 일이 있었죠? 국회에 똥을 부은 적은 있어도 바른 적은 없었단 말이오. 이 최초요 최초. 얼마나 상징적이오. 최초로 거기다 이제 그걸 바르는 거요. 이게 전 세계 최초 정도 될 수 있쇼. 잘 찾아보면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국격이 높아지는 거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연이 있었고 콩가루 집안인데다가 거기다 치매까지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나라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말 엄청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강구하셔서는 안 돼요. 조국 얘기는 이제 끝난 거요. 이제 다 한 거요.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얘기를 누군가가 참 여러분께서 더 어떤 여직도 내가 이 정도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제가 딱 읽어보고 그러고 지울게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어떤 성공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진짜 이 국회에 김소연 변호사가 다 나가서 멋있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이게 사안이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이게 좌파 출신이 좌파를 때리는 그 방식을 하는 거예요. 공격 방식을. 이런 어떤 이 정치적인 함수, 이런 함수 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게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